돈이 되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죠. 돈워리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방송에서 처음 뵙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사실 채널A 이 방송은 또 처음인 것 같아요. 앞으로 자주 나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첫 질문을 항상 다짜고짜 질문을 드리고 뒤에서 풀어가는 방식인데 갑자기 긴장되네요. 긴장하셔야 됩니다. 네. 자, 요즘 달러 관심 많잖아요. 이거 근데 투자 적기로 봐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은 지금 달러를 투자로 보는 관점은 사실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제 다들 지금 뭐 걱정이세요. 네. 뭐 유학 자금도 보내야 되고, 그쵸. 뭐 미국 주식 어떻게 해야 될 건지 투자해 놓은 거 막 다 그런 생각하시는데 방향성을 본다면은 원 달러 환율은 일단은 좀 내려가는 하방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쉽게 해서 원화가 좀 강세로 가야 되는 타이밍이다. 그리고 정확하게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그 얘기는 좀 뭐 시간 지나면서 계속 저희가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네. 한 1,350원대 정도까지는 아마 6월 말쯤에 보지 않을까. 오, 그래요? 예, 그 정도는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 뒤에서 그럼 좀 디테일하게 나눠보기로 하고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달러를 다룰 텐데요. 오늘 1,400원대로 다시 이제 진입을 했는데 최근 거래일 5거래일 동안 1,300원대여서 그렇죠, 네. 다들 반가워도 했고 네. 또 안 반가우신 분들도 있겠지만 네. 이게 그동안 올해만 들어서도 변동성이 대단했어요. 그럼요. 원래 이게 통화라는 게 보편적인 흐름이 있는데 올해는 참 특이했어요. 네, 한번 맞습니다. 짚어주시고 넘어갈까요? 네, 일단은 뭐 사실 원화라는 게 이머징 마켓 통화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은 당연히 이제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저희 이제 원 달러 환율이 연동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희 변수 크게 세 가지만 딱 보신다면은 일단은 대외적으로는 달러와 인덱스 연동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로 가면 원화는 약세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 달러에 이제 저희가 변수 영향을 받고요. 두 번째는 국내 매크로 상황이 어떤가. 세 번째는 주변국 통화와 또 연동이 돼 있어요. 특히 위안화라든지 엔화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이 세 가지인데 저희들이 이제 작년 12월 초에 사실은 저희가 이제 큰 정치적 변동을 겪었어요. 네. 그 변동을 겪으면서 사실 환율이 정치적 리스크 특히 이제 국내 어떤 매크로 상황과 연관이 되면서 원 달러 환율이 어떻게 보면 1,470원, 80원까지도 눈에 봤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1월 달부터 시장 특히 정치적 리스크가 좀 안정화되기 시작하면서 다시 이제 1,400원대 초반까지 계속 내려왔습니다. 이런 상황이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달러가 지금 요즘 계속 변동성이 크니까 거기에 크게 연동돼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달러도 보면은 인덱스가 한 105에서 한 100 지금 한 100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100까지 떨어졌으면은 저희 이제 원 달러 환율이 있어요. 다른 변수가 없다라고 보면은 한 1,350원대에서 움직였어요. 과거의 데이터를 쭉 보시면은. 그런데 저희가 1,400원 이상으로 있었던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정치적 리스크 하나, 두 번째 국내 매크로 상황이 사실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요즘 잘 보시면은 인플레이션이죠. CPI가 3월달 CPI가 2.2%까지 올라가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GDP 성장률 보면 1분기가 역성장 나왔어요. 그렇죠? 마이너스 0.2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올라가고 그다음에 GDP 성장률 떨어지고. 이건 뭡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죠. 가장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그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려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이제 주변국 통화를 제가 또 말씀을 드리잖아요. 주변국 통화 같은 경우도 엔화도 지금 계속 금리를 올릴까 말까 자꾸 사람 애간장 태우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의 눈치를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엔화도 사실 똑같아요. 한국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우리보다 인플레이션이 높아요. 일본이. 사람들이 놀래요. 일본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높아? 요즘 보시면은 일본의 쌀값이 한국의 2배예요. 엄청 비싸더라고요. 소비자 가격 자체도. 저희 처남 들어왔다가 쌀 들고 갔어요. 아니 저희도 얼마 전에 취재했는데 일본 분들이 아예 마트를 가서 한국 쌀을 사가더라고요. 맞아. 저희 처남 이제 일본에 살고 있는데 이번에 들어왔다가 어깨에다가 쌀을 메고 나가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도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되게 위험한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하고 무역 협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지금 위안화가 또 강세로 가야 될 그런 변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원 달러 환율이라는 부분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냥 잠깐 우리가 미국하고 그냥 관세만 보고 그냥
달려가면 될까? 네. 그런 변수가 지금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한 3가지 변수를 제가 네. 말씀드렸어요. 이 3가지 변수가 어느 순간에 한 번에 퍼펙트 스톰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렇죠. 딱 뭉쳐졌을 때 갑자기 환율이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지난주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이제 오늘 것만 좀 짚어보자면은 네. 사실 이제 트럼프의 입에 모든 게 달려 있다 해도 지금은 과언이 아닌 것 그렇죠. 같은데 네. 사실 영국과 이제 첫 무역 합의라는 기대감 때문인데 이게 무역 합의를 하니까 환율이 올랐어요. 네. 이거 되게 무식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럼 우리나라는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진 않아요. 예, 그렇지는 않고 왜냐하면 영국은 그냥 제가 봤을 때 미국하고 가장 먼저 할 걸로 다 예상을 했어요. 왜냐하면 뭐 워낙 동맹국이고 그렇죠. 뭐 거기 크게 서로 뭐 득과 실이 크진 않으니까. 뭐 싸울 것도 없는 동네잖아요. 네. 거기는 일단은 이제 제껴놓고 그다음에 이제 인도가 거의 협상이 끝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민전 중립국이기 때문에 별로 미국하고 여태까지 뭐 할 게 없어요. 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두 국가가 이제 정리가 된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중국하고 일본이 지금 EU까지 세 개 네. 국가가 사실 이제 되게 지금 대기 중인데 그렇죠. 문제는 뭐였냐면은 우리가 한 2, 3주까지만 생각을 했어도 관세 협상이라고 생각했어요. 관세율을 몇 %로 낮출 건가. 근데 지금 보시면 관세 협상이 아니에요. 무역 협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관세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환율, 그다음에 비관세 장벽, 그다음에 보조금 문제, 그렇죠. 환율 조작 이런 문제들이 지금 다 협상이 포함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은 다른 것보다 주말에 있을 10일 날 있을 네. 미국하고 중국의 관세가 아니라 무역 협상이에요. 스위스 제네바에서. 그러면 분명히 여기에서 환율 얘기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미국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우리는 프라자 합의를 옛날에 생각하면서 네. 그 달러를 약세로 가게 하겠다. 위안화 강세로 해. 그다음에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 니네도 옛날에 프라자 합의 때 같이 강세로 해. 강세로 해. 네, 계속 지금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뻔한 거거든요. 아까 제가 아시아 통화랑 또 연관돼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한국도 나중에 이제 뭐 정권 바뀌고 나서 이제 그때 협상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뻔하잖아요. 그렇죠. 원화도 강세로 가게 해. 그 원달러 환율을 떨궈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방향은 지금 자꾸 내려가는 방향. 내려가는 방향이에요. 원화가 강세로 가는 방향이에요. 네. 그런데 아직 저희 시간이 남아 남아있죠.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엔 출렁일 거 아니에요. 그 사이에 출렁이는 거죠. 어느 곳이든지 환율이 리니어하게 직선으로 쭉 떨어지진 않아요. 계속 파도를 타고 내려가거든요. 그렇죠. 어제 오늘 다르듯이. 그렇죠. 그런데 어제 오늘 또 보시면은 또 환율이 내려가는 듯 하면서 또 잠깐 또 쳤단 말이에요. 올라갔다가 그리고 또 상승세가 또 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뭐가 있냐면은 저는 지난주가 이제 5월 2일이죠. 네. 며칠 전에 잘 보시면 중국이 갑자기 기준금리죠. 네. 우리가 잘 아는 LPR 금리를 내렸어요. 맞아요. 그다음에 지급준비도 막 내렸어요. 얘들이 갑자기 왜 이래? 12월 달에 내려서 지금 한 4개월 동안 안 내렸거든요. 그쵸. 통화적 완화 정책 안 했거든요. 다들 그럼 뭐 중국이 지금 시진핑이 맘 잡고 뭐 내수 확대를 더 한다 이런 생각하는데 맞아요. 하나 더 있어요. 뭐야? 왜냐하면은 위안화를 미리 약세로 끌고 내려가 버린 거예요. 미리 끌어. 똑똑하네요. 미리 끌어내린 거예요. LPR 금리가 1년 물짜리가 3.1%였는데 3%로 내렸어요. 네. 그러니까 0.1% 아직 10bp 내린 거죠. 네. 5년 물이 3.6%인데 3.5%로 내렸단 말이에요. 지급 준비를 돈을 계속 풀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죠? 위안화는 약세로 갔겠죠. 약세가겠죠. 그래서 미리 지금 플러스 합의를 안 당하려는 거예요. 사전에 미리 내려놓고 네. 그다음에 협상에 가는 거죠. 뭐 올리던가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최근 몇 주 전에도 그 중국 위안화 절상 때문에 네. 엄청 온 세계가 흔들리기도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중국은 미리 해놓고 그러니까 야금 준비를 그렇죠. 해놓고 네.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이런 네. 식인 거네요. 네, 그렇게 해놓고 나니까 지금 원화도 당연히 거기에 동조화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같이 출렁인 거고요. 일본은 기준금리 올린다고 했다가 결국 못 올렸어요. 못 올렸죠. 예, 뭐 눈치 봐야죠. 사실은 그렇죠. 미국 눈치 봐야 되고 그다음에 달러하고 엔화하고 엔캐리가 있기 때문에 네.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렇죠. 그것도 나중에 네. 여쭤볼 건데 예. 그러면은 이게 하나 궁금한 게 10일에 이제 그 미중 남아 있잖아요. 이날의 여파의 환율은 어떻게 보세요? 네, 그날은 사실 뭐 합의는 못 할 거예요. 환율에 대해서. 그렇죠. 당장은 못 할 텐데. 왜냐하면 무역 합의는 관세 협상하고는 틀려요. 관세 협상은 관세율만 조절하면 되잖아요. 그쵸. 이제 무역 협상은 다 봐야 된단 근데 말이에요. 만나기만 해도 네. 출렁이는 게 요즘이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보는 시점은 네.
이렇게 시작을 벌써 한 상태이기 때문에 뭔가 서로 간에 이제 서로 타협점을 하나씩은 던져줄 거다. 저는 뭘 보고 있냐면은 중국은 이제 반도체 얘기할 거고 그렇죠. 왜냐하면 가장 약점이니까 그렇죠. 미국은 히토류란 말이에요. 그걸 얘기할 거란 그렇죠. 말이에요. 히트르. 예.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세요. 미국이 갑자기 반도체 규제, 수출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왜 그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그 얘기가 벌써 한 달 전부터 나왔었어요. 왜냐하면은 시진핑 이제 트럼프가 중동 지역에서 있었던 전략을 기존에 이제 이란을 다시 네. 배제하고 사우디라든지 아랍하고 이제 아랍에미리트하고 이제 다시 이제 동맹 관계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은 무기예요. 그동안 무기 안 팔았잖아요, 미국이. 그렇죠. 그 무기를 달라고 하니까 그럼 무기 줄게, 우리랑 붙자. 그랬는데 보니까 무기를 팔려고 보니까 거기에 AI 칩들이 다 들어가 있어. 그렇지. 비싼 칩들이 다 거기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수출 규제를 풀어야지. 그래서 그 푼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 얘기가 있었는데 그걸 공식적으로 지금 막 언론에 흘린단 말이에요. 그것도 중국하고 협상하기 3일 전에. 그리고 그거죠. 준비해 와라. 그렇죠. 내가 이거 줄게. 우리 이거 줄 테니까 그럼 히토리 얘기 달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협상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양국 간의 무역의 전반적인 것보다는 품목별로 서로 원하는 것을 먼저 던져주는 게 시작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걸로 그렇죠. 인해서 금융시장은 조금 긍정적인 기대감으로 인한 변동은 좀 있겠네요. 그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환율이 직접적으로 여기에 영향을 받기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단 이렇게 미국하고 중국이 조금 더 네. 좋은 모습으로 간다 그러면은 이제 원하는 좀 더 강세로 가시는 모습이 커지죠. 그러면 좀 기다려보는 것도 말씀대로 방법인 그렇죠. 것 같은데. 일단은 기다려야 돼요. 네. 저희도. 그래요. 왜냐면 저희도 협상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국내 변수도 필요하니까. 네, 네. 그러려면은 제가 미국에서 지금 지난번에 이제 베센트 재무장관이 저희 네. 협상팀 갔을 때 그 얘기를 했어요. 7월달에 와라. 왜요? 왜 벌써 와갖고 그러냐. 뭐 다 나왔잖아요 뉴스에. 그렇죠. 예, 뭐한 땡땡 뭐 분께서 뭐 대선 나왔는데 네, 왜 우리 자꾸 이용하냐. 네. 다 집에 가고 네. 7월달에 와라.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제 정권 바뀌고 제가 자꾸 6월달 말씀드리는 게 아마 이제 한국에서 이제 뭐 팀 꾸려서 이제 갈 거예요. 가고 그러면은 아마 6월 말쯤 되면 그런 전반적인 게 다 반영이 돼 갖고 그때는 좀 원화가 강세로 가는데 네. 좀 문제가 없지 않겠냐. 그리고 환율도 지금 5월 말에 또 이제 우리 저기 한국은행 또 기준금리 금통이 남아 있어요. 네. 예, 그것까지 한번 감안을 한다 그러면은 저는 분명히 원달러 환율 특히 원화는 강세 쪽으로 하는 게 맞다. 네, 이렇게 지금 뭔가 대표님 말씀드린 기대감이 있는데 이게 또 어려운 게 말씀하셨지만 달러가 달러만의 문제가 아니고 환율은 또 환율만의 문제가 아니고 최근에는 또 대만 달러 계속 거론이 되고 있는데 네. 이제 대만 달러 거론되면서 플라자 합의 시즌 2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러는데 먼저 플라자 합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플라자 합의라는 게 1985년이에요. 그때 이제 미국이 뭐 사실 저는 이제 어렸을 때니까 모르고 그 나중에 알았어요. 알았는데 미국이 지금 아직까지도 네.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은 쌍둥이 적자, 재정 적자, 무역 적자. 트럼프도 이번에 똑같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미국이 막아. 그러니까 미국을 그레이트하게 만들려면은 두 가지를 해야 된다. 첫 번째 쌍둥이 적자를 해소를 해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그걸 위해서 뭘 하죠? 관세. 예, 관세를 갖고 이걸 하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지금. 그래서 머리가 아파요. 그렇죠. 두 번째는 이제 내부 소비를 이제 확대해 갖고 그걸 위해서 뭐 법인세도 내리고 그다음에 뭐 좋은 양질의 이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외국인도 좀 내쫓고 뭐 다 그렇죠. 이런 얘기가 나온단 네, 말이에요. 네. 이건데 그래서 지금 나온 게 중요한 게 이제 마가란 말이에요. 마가 중에서 아까 이제 무역령 이것도 사실 안 됐단 말이에요. 안 됐는데 제가 이제 무역 협상으로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 2주 정도가 된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관세 협상이라는 얘기를 단어를 안 써요. 이제 무역 협상으로 얘기가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자, 환율 얘기 나온다. 비관세 장벽 나온다. 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 보면은 전에 1985년에 있었던 플라자 합의 그때 딴 거 없습니다. 자, 일본, 독일 들어와. 자, 그런 거예요. 와서 니네 환율 강세로 해. 강세로. 예. 달러 약세로 할게. 이렇게 해서 우리 무역 적자 해소할게. 무역 적자를 해소하면은 재정 적자도 어느 정도 해소가 돼요. 그래서 합의를 보는 걸로 해서 합의를 본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엔화가 계속 강세로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1991년부터 쉽게 말씀드릴게요.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이 왔어요. 그쵸. 환율 때문에.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합치면 30년이에요. 30년치. 그렇죠? 그다음에 독일은 그때 그 프랑을 네. 되게 강세로 갔다가 마르크를 강세로 갔다가 1992년에 네. 독일 저 서독하고 동독 합병했잖아요. 그렇죠. 죽을 뻔했어요. 통화가 그렇게 강세로 가갖고.
그럴 수 있겠네요. 완전히 죽을 그렇네요. 뻔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은 지지난주에 이 영국하고 인도는 되게 협상이 빠르다고 그랬어요. 근데 일본이 협상이 잘 안 돼요. 안 됐죠. 예, 왜냐하면 이제 FTA를 아직 안 맺었어요. 저희하고 틀려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협상이 다 진척이 안 되다가 갑자기 일본이 협상이 되게 빨리 진척이 됐대요. 소문을 들어보니까 마지막이 사실 농산물이거든요. 무역 협상을 할 때는 농산물까지 갑자기 막 협상이 막 진척이 나갔대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딴 게 아니라 미국에서 환율 카드를 던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트라우마가 있어요. 트라우마. 그쵸. 여기서 또 하면? 엔화 또 강세로 하면은 40년. 50년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일본은 반세기 동안 그렇죠. 한마디로 말해갖고 요즘 쌀값도 좀 오르고 인플레이션 나갖고 이제 통화 정책도 좀 먹힌다 보는데 다시 또 유동성 함정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갑자기 일본이 그러면 저희 빨리 협상 임할게요.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국이 협상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도 보니까 뭐 관세 내리는 거야 그럴 수도 있어. 이미 오늘 뭐 50%로 뭐 미국에서 뭐 떨궈주겠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그 관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관세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잘못하면 만약에 위안화를 강세로 붙잡고 가버리면은 여기도 잃어버린 20년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와 이게 딱 그냥 하나로 설명되기 어려운데 네. 방금 엔화 말씀 주셨는데 사실 최근 몇 달 전만 해도 엔화가 워낙 싸가지고 그렇죠, 네. 무조건 사나라, 무조건 여행 그렇죠. 가라. 그럼 제주도 갈 바엔 일본을 가라 이랬는데 그럼요, 네. 이제 그새 상대적으로 더 오르면서 그렇죠.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위험성을 네. 걱정하는 때가 그렇죠. 왔어요. 네, 왔어요. 이건 좀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게 좀 주의해야 하나요? 사실 엔캐리 트레이드는 걱정을 뭐 당장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저도 이제 그 트레이딩을 조금 했었어요. 옛날에 뭐 맛배기로 네. 했는데 중요한 것은 양국 간의 금리 차예요. 금리 차예요? 예, 금리 차. 환율이 아니라 금리 차예요. 네, 그러니까 미국은 4.5%고 일본은 지금 0.5%잖아요. 음. 그럼 차이가 400bp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 사고 저거 팔면은 네. 400bp를 그냥 날로 먹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이 400bp 정도가 300bp 정도로 줄어들어도 네. 먹을 건 있어요. 계속 유지가 돼요. 아예 없는 건 또 없는 아니군요. 대신에 양이 줄어들죠. 근데 조금씩. 이게 예. 막연하잖아요. 막연하죠. 한다는 게 예, 하겠다는 무섭고 또 사실 그리고 그렇죠. 옛날에 샀던 사람들 중에 뭐 전문가도 있고 사업가도 그럼요. 있겠지만 네. 그냥 저같이 일반 사람도 그럼요. 있거든요. 네. 그럼 좀 주의할 어떤 걸 좀 해야 돼요? 일단은 사실 지금 엔화도 지금 이제 강세 방향으로 보셔야 돼요. 왜냐면 아시아 통화들이 엔화뿐만 아니라 지금 위안화, 그다음에 원화, 대만 환율까지 왜냐면 네, 대만도 지금 무역 협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여기도 지금 강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시아 통화 전체가 다들 지금 따는 게 아니라 이 무역 협상 때문에 다들 겁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맞아요. 프라자 합의 이란도 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엔화 같은 경우에는 금리 차가 중요한 거예요. 금리 차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금리 차가 크게 벌어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불안한 건 이거예요. 일본은 올리고 금리를 미국은 떨고요. 그렇죠. 그럼 이 스프레드 축소가 갑자기 커진단 갑자기, 말이에요. 이럴 때 사실은 충격이 와요. 그게 작년 9월 달에 했어요. 그때는 사실 그거 하고 나서 NK 청산이 좀 커졌거든요. 그러면서 일본 은행이 쉽게 얘기해서 연준한테 뒤지게 혼났어요. 그러면 지금 네. 간단하게 엔화를 갖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최근에 떨어졌을 때 샀던 사람들은 네. 뭘 어떻게 해야 돼요? 갖고 계세요. 더 그냥 사세요. 갖고 있어요. 더 사세요. 오히려 예, 원화로 이제 사신 더 오를 분은 거니까. 그렇지 원화로 사신 분은 지난번 다시 또 1,000원 밑으로 내려왔잖아요. 1,000원 올라갔다가 이제 원화는 저기 100엔당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저는 엔화는 마찬가지로 원화하고 마찬가지로 달러 대비상 강세로 갈 거예요. 네. 그리고 저희 원화에 비해서는 더 플러스로 강세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사세요. 왜냐면 이걸 팔아야 되나 엔캐리 트레이드 때문에 네, 피해보면 막 이러는데 네. 일단 더 사거나 가지고 있거나 네, 네. 팔진 마라. 그래서 시장에서 작년에 가장 많이 샀던 제품이 뭐냐면 엔화로 바꿔갖고 원화를 엔화로 바꿔갖고 도쿄 거래소에 가서 그 ETF 있어요. 미달러 ETF, 달러 채권 그런 ETF를 거 샀어요. 볼수 있어요. 왜냐하면 엔화가 원달러 그렇죠. 원의 환율로 하면은 올라가요. 달러만 생각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일본 시장에서 네. 이제 왜냐하면은 엔화가 강세로 가면은 미국 국채 금리는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달러의 미국 국채 있잖아요. 국채 가격은 또 올라가면서 ETF 가격은 또 올라가요. 이게 레버리지 효과거든요. 그렇네요. 그걸 산 분들이 작년에 한 9월달, 10월달에 많이 샀거든요. 그분들이 지금 손실이 엄청 많았었어요. 왜? 엔화가 못 올라갔고, 그다음에 미국 국채가 금리가 안 떨어지고 갑자기 트럼프 때문에 확 올라가 버리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다시 저는 정상화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안 들어가신 분들은 그런 거 사셔도 저는 괜찮아 보이는 거죠. 그래요? 되게 좋아 보이는 정보네요. 거죠. 이렇게 보여야지. 그러면은 대표님 이제 뭐 달러로 다시 돌아가서
트럼프라는 사람 때문일 수도 있고 네. 전 세계적인 글로벌 뭐 변동 시장의 문제도 있겠지만 네. 이게 투자에 대해서는 섣불리 옛날처럼 뭐 오르니까 뭐 내려가고 사야지 이럴 시점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시점은 아니에요. 그런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이 투자자들이 매수하는 레인지라고 하죠. 네네네. 요거를 좀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사실 뭐 저는 당장 지금 뭐 달러를 사야 된다 이런 입장보다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방향성이 사실 좀 약간 잡혀 있는 상태예요. 확실히 네. 이제 내려가는 방향성이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갖고 있는 달러를 조금 이제 워낙 강세 쪽으로 봐야 된다면 달러는 이제 매도하는 게 낫고요. 예, 당분간 좀 매도를 하시고 만약에 사서 이제 플레이를 하시겠다 이런 분들은 저는 일단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6월 말까지 네. 1,350원 정도를 한번 보셔야 된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100 정도 했던 1,350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국내 변수들 조금 이제 안정화되는 네. 시점까지 간 다음에 그 다음에 1,350원 정도에 사갖고 위아래로 50원 정도 보시면 돼요. 그 이하로는 그럼 떨어질 건 안 보시는 거죠? 더 떨어질 수도 있죠. 더 떨어질 수도 네, 있어요. 그건 이제 왜냐 국내 매크로 상황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주변국 통화들, 엔화라든지 이제 위안화도 봐야 되고. 일단 중요한 것은 1,350원 정도라고 보는 것은 제가 100달러 인덱스 100에서 딱 맞출 수 있는 것은 1,350원이에요. 그렇게 잡아놓고 그 다음에 보시고 그러면 이제 다들 그러세요. 언제까지 그거 기다리고 있어? 그럼 이제 반대로 환율이 좀 떨어지잖아요. 떨어질 때는 그 우리 ETF 있어요. 네. 환율 떨어질 때 들어간 인버스 예, 네. 예, 달러 인버스 ETF 사시면 돼요. ETF가 은근히 네. 또 많이 쓰이는 그쵸. 것 같아요. 지금 떨어질 때는 뭐 사시는 게 괜찮죠. 그러니까. 근데 물론 이제 세금 혜택은 못 받아요. 그렇죠. 그건 이제 감안을 하셔야죠. 네, ETF는 그건 네. 없습니다. 네. 그러면 하나 궁금한 게 이제 우리가 남은 게 금통이 네. 이제 금리 인하할 거다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기류인데 네. 달러랑 금리 연관성이 좀 궁금해요. 네, 어떻게 좀 그 공식은 없겠지만 네. 어떻게 좀 봐야 해요? 일단은 사실 지금 시장에서 보는 것은 한국의 금통위가 먼저 금리를 내릴 걸로 봐요. 솔직히 말씀드려 갖고 연준은 지금 분위기가 사실 저도 이제 이번 5월달 뭐 못 내렸어요. 동결하는 건 제가 그렇죠. 그렇게 이제 봤는데 한 6월 18일쯤에 내리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창용 총재가 또 그 공식 자리에서 한번 얘기를 했고요. 네. 네. 왜냐하면은 달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파월 의장이 꽉 움켜쥐고 안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좀 이렇게 고집세신 분이었나 생각할 정도인데 지금 뭐 미국의 딱 그 매크로 지표 보면은 인플레이션이죠. 네. 뭐 개인 소비 지출 이런 것들은 한 2.6에서 2.8% 정도란 말이에요. 자기들이 원하는 레인지에 그대로 있어요. 그렇죠. 트럼프 뭐 관세 뭐 영향 안 받고 네, 있어요. 네. 두 번째 GDP 성장률 1분기가 지금 마이너스 0.3% 역성장이 왔어요. 그건 경기 침체거든요. 그럼 금리를 내려야 돼요. 네. 그다음에 실업률 같은 경우가 4.2%예요. 견고해요. 그렇다 보면은 이 정도면 내려도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시장 금리는 2%인데 지금 연준의 금리는 4.5%란 말이에요. 그럼 이건 시장이 지금 완전 불균형 상태거든요. 내려도 되는데 자꾸 스태그플레이션을 막 붙잡고 늘어지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나오는 게 한 7월 달은 가야 지금 금리를 내릴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당장 빨리 내리라고 난리예요. 그렇죠. 네. 필요하다는 필요하다는 것도 있고. 보고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뭐 당장 한국 경기 지표 보면 인플레이션은 지금 2.2%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반대로 GDP 성장률은 지금 마이너스 0.2%로 네. 지금 역성장한단 말이에요. 그럼 빨리 금리 내려야 되죠. 그런데 자꾸 이창용 총재도 이제 불안해하는 게 뭐였냐면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은 환율이 만약에 미국하고 이 벌어지면서 그렇죠. 원화가 이제 더 갑자기 이제 더 약세로 갈 수가 있다. 더 환율이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문제점인데 이제 그 문제점이 이제 정리가 된 것 그렇죠. 같아요. 어느 정도는 뭐 안정화됐으니까. 이미 이제 저희가 1,450원대에서 계속 그 한국은행이 약간 개입하는 모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그 밑으로 내려왔고 그다음에 외환 보유고도 충분히 썼어요. 저희가 이제 작년 한 11월 달에 외환 보유고가 한 4,400억 달러 정도 갖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4,000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400억 달러 써갖고 여태까지 환율 방어 열심히 했어요. 방어한 결과가 지금 이제 1,450원 밑으로 내려와 있으니까 저는 뭐 괜찮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부동산 PEF라든지 네. 아니면 가계부채란 말이에요. 지금 가계부채가 지금 쉽게 해서 120%예요. GDP 대비해서 너무 높아요. 네. 이유가 그거였죠. 못 내리는 그렇죠. 것도.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PF도 지금 다 망가져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만약에 금리를 더 내려버리면은 돈이 더 풀려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방어가 돼요? 인플레이션 더 올라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거에 대한 불안감을 얘기했는데 그렇네요. 저는 일단 환율은 하나는 해결이 됐다.
환율 확인됐다. 두 번째는 자꾸 이제 우리 재경부에서 기획자님께서 얘기하는 게 그러면은 가계부채라든지 부동산 PF에 대한 대출을 양으로 그냥 금지시켜버려라. 환율 그 금리는 내려버리고 대출해주지 마라 이쪽은. 그리고 다른 이제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대출로 가라. 근데 마냥 그렇게 유지할 수도 없잖아요. 오래 갖지 못하죠. 그죠. 일시적으로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래도 지금 뭐 우리가 갖고 있는 환율 요 범위 있잖아요. 지금 뭐 2.5%잖아요. 저는 뭐 한 2.0%가 내려도 뭐 인플레이션이 저희가 한 2.2%니까 그 정도는 사실 커버가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좀 보여져요. 그래서 이렇게 본다라고 그러면은 원달러 환율이 더 강세로 갈 수 있는 여지는 더 크다. 우리가 먼저 금리를 내렸을 경우에 약간 이제 위로 갈 수 있는 게 있긴 하겠지만은 그거보다는 저는 이제 미국에서도 어차피 내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금리를 갖고 지금 환율을 보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역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국내 매크로 상황들 이런 걸 갖고 먼저 환율을 보는 게 좋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걱정되는 거는 항상 이제 총재가 얘기했던 게 환율, 가계부채 때문에 금리 인하에 고민한다였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29일까지의 이제 금통위 기간 동안 이 환율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큰 상승폭만 아니면 되는데. 네, 저는 이제 계속 변동성은 커질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뭐 내려가는 추세지만 변동성은 29일 전까지는 클 거다. 근데 저는 1,400원을 중심으로 당분간 변동성이 있다. 그러면 총재가 못 내리는 요소가 되진 않겠네요. 못 내리는 요소가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다시 1,500원, 1,450원 간다는 것은 그건 다시 이제 국가의 어떤 매크로상이라든지 아니면 정치적 리스크가 더 커져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뭐 커질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네, 분위기가 지금 그렇다고 보면 저는 당장은 1,400원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중국 위안화라든지 엔화의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1,400원에서 계속 좀 변동성을 보고 그 다음에 어느 순간에 한 6월 말 되기 전에 다시 한번 개파락을 해갖고 한 1,350원대에서 계속 또 변동성을 보일 거다. 그래서 1,350원 정도에서 안착이 된다고 했을 때 그때는 이제 매수해갖고 투자를 하는 방법이고 지금은 계속 제가 하향을 보고 있기 때문에 달러를 매도하는 방법으로 투자를 하셔라. 달러 투자를 하고 계시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방송을 꼭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 함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